화재난 빌라를 낙찰을 받았습니다. 감정가 2억짜리 빌라를 6,800만원에 낙찰을 받아서 1억 8,100만원에 매도를,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바꾸는 거죠. 이 현관이고요. 주방을 이제 바꿨고 잘 팔린다는 거죠. 그래서 경매 투자를 잘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MJ 경매 스쿨MJ입니다. 영상을 정말 오랜만에 올리는 것 같은데, 그동안 저희가 또 낙찰을 받은 게 되게 많았어요. 지금 시기가 되게 어수선하잖아요. 대출 규제 때문에 거래가 되니 안 되니, 가격이 오를 것 같니 말 것 같니, 그리고 서울 경기 쪽은 또 전입을 해야 되는 의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유찰이 정말 많이 됩니다. 2주 전에 낙찰받은 물건은 감정가가 4억대였는데 낙찰을 7천만원에 받은 그런 신축 건물이 있었고, 30-40%대 물건들을 낙찰을 정말 많이 받고 있거든요. 오늘은 그 중에 매도를 한 물건이 있습니다. 6,800만원에 빌라를 낙찰 받았는데 무려 1억 8천만원, 1억 8천만원에 매도한 물건이 있어서 잠깐 사례를 한번 소개해 드리고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남길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경매를 하시면 목적은 거의 동일합니다. 단기 투자입니다. 1억짜리를 7, 8천에 받아가지고 1억에 되파는 그런 투자를 보통 경매로 접근을 하시는데, 생각보다 많아요, 경쟁이. 그래서 보통 레드오션이라고 많이 하죠. 그리고 초보자분들은 아파트 경매를 하시다 보니까 사실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낙찰도 거의 못 받고 폐찰하시다가 지쳐가지고 포기를 많이 하시는데, 경매 투자는 두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하나를 조금 줄이고 하나를 높이고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경쟁과 수요입니다. 경쟁이 많은 물건은 수요가 많아요. 잘 팔린다는 거죠. 그래서 경매 투자를 잘하는 방법은 경쟁을 줄이고 수요를 늘리는 거예요. 경쟁을 줄이고 수요를 늘려서 수익을 창출한다. 어떻게 경쟁을 줄이고 어떻게 수요를 찾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블루오션이죠, 블루오션. 아무도 안 사는데 나만 산다. 독점화 투자인데 나만 사서 나만 팔 수 있는 그런 투자를 만드는 겁니다. 항상 수익은 리스크가 따라옵니다. 리스크가 커지면 수익도 커지고. 그래서 리스크를 감안하고 투자를 하시는데,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면서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주거용 경매 물건은 경쟁이 많습니다. 실거주, 채무자, 경매 컨설팅, 초보 투자자,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항상 제가 강의를 할 때 4가지 방법을 알려드려요. 첫 번째가 지역을 넓히고, 두 번째가 종목을 넓히고, 하위 종목, 빌라, 나홀로, 오피스텔 주택을 다 할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가 하자를 치유하고, 유치권, 가장임차임, 선순임소원리, 그리고 네 번째 공매, 루트를 넓혀라. 이 4가지를 플러스 하다 보면 경쟁이 없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보통 하위 종목으로 빌라를 많이 합니다. 빌라 같은 경우는 아파트보다 경쟁이 작고 아파트보다 좀 덜 팔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빌라는 안 팔릴 것 같다라고 해서 입찰을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빌라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경매에 나온 물건을 보면은 이 물건이 팔릴지 안 팔릴지 판단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가 입지, 수요, 조망, 채광, 내부 컨디션, 탑층, 이런 여부가 아마 될 건데, 보통 이제 이런 물건 보면 준신축 이런 물건들은 이제 1억 4천짜리 1억에 받아가지고 간단하게 인테리어를 이렇게 디자인을 잡고 이쁘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파는 방법이 있거든요. 인테리어 한 800 해가지고 1억 1,300 들었는데 1억 5천에 팔아서 3천이 남았다. 이런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빌라 단기 투자고요. 오늘 보여드릴 사례는 화재난 빌라입니다. 두세 달 전에 화재난 빌라를 낙찰을 받았습니다. 감정가 2억짜리 빌라를 6,800만원에 낙찰을 받았거든요. 이렇게 정확하게 2억 천입니다. 2억 천에 낙찰을 받고 1억 3천에 다른 분이 입찰을 하셔서 낙찰을 받았는데, 문을 열어보니까 화재가 너무 심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불허가 결정을 받아서 다시 경매로 나왔어요. 유찰이 계속 되다가 얼마까지 내려갔냐면 6,400만원까지 내려갔죠. 이 물건을 6,800만원에 낙찰을 받아서 1억 8,100만원에 매도를 완료했습니다. 저는 이 화재난 빌라를 봤을 때 어떤 부분을 쟁점으로 잡고 투자 포인트를 잡았냐. 첫 번째는 화재의 범위입니다. 저희가 임장을 갔어요. 화재가 바닥 쪽에 이제 올라왔는지 다 탔는지 아니면 뭐 일부만 탔는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친 부분을 보면 빌라 천장이거든요. 천장이 깨끗해요. 그릇만 있고 천장까지 불이 안 갔다는 거죠. 보통 인테리어를 하면 재료가 다 뭐겠어요? 나무거든요, 나무.
보통 이렇게 그릇만 있다라고 하면 안에 자재들, 다루기나 이런 나무 자재들이 살아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냥 구축 빌라 인테리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어차피 철거를 해도 똑같이 철거를 하니까 비용이 별 차이가 안 난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 상태를 파악을 되게 많이 했고, 같이 답사 가신 분들인데 제가 파란색 화살표로 해놨죠. 낙찰 회원님이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화재가 났는데 닦아내고 뜯어내서 수리해서 팔면은 충분히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 저희가 답사를 갈 때 입찰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입찰가를 드리거든요. 이분이 입찰을 하고 싶다 하셔서 제가 입찰가를 드렸고, 인테리어부터 매도까지 이렇게 다 해드렸던 물건인데, 저는 첫 번째로 뭘 찾았냐면 주변 경쟁 물건 가격을 찾았어요. 약 20평대의 최저가가 6천인데 비슷한 평형대의 빌라가 얼마에 나와 있는지. 이 가격을 왜 알아야 되냐면 집을 사러 볼 때 하나만 볼 게 아니잖아요. 이 집도 보고 이 집도 보고 이 집도 보고 다 볼 거기 때문에 이 주변 빌라 가격들을 봤을 때 생각보다 가격이 셌어요. 2억에서 2억 3천. 그리고 진짜 상태가 안 좋은 거 1억 8천 정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매매가를 잡은 게 올 수리를 다 하고 매매가를 한 1억 9천 정도 내면 적당하겠다. 이렇게 잡고 나서 수요를 잡았죠. 부동산에 당연히 전화는 많이 했죠. 한 10군데 정도 전화를 하니까 한 1억 7, 8천 정도 잡아주시던데, 저는 인테리어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깨끗하게 걷어내고 이제 나무 목재만 남긴 상태에서 청소를 합니다. 철거하고 청소비가 많이 들었어요. 비용이 550만원.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바꾸는 거죠. 이 현관이고요. 주방을 이제 바꿨고, 주방 바닥 보시면 바닥이 타일입니다. 타일. 제가 600각 타일을 깔았어요. 제일 고급 타일을 깔아서 거실이 좁기 때문에 넓게 보이는 효과를 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방은 제가 헤링본 마루를 깔았습니다. 보통 장판 깔아도 되는데 돈 쓸 때 100, 200 더 쓰는 게 훨씬 더 잘 팔리기 때문에 헤링본 마루를 깔고 수납을 다 할 수 있게 붙박이를 짜놨습니다. 이게.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경우는 600각 호텔 느낌으로 인테리어를 이제 했고요. 졸리컷이라고 하죠. 타일로 마감을 치는 졸리컷으로 했고, 거실에는 600각 타일을 깔고 3인치 매립 놓고, 도어는 폴딩 도어 했고요. 폴딩 도어 하면서 거실하고 베란다를 타일을 깔아서 그냥 맨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그렇게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 9,500에 냈는데 유독 한 분이 되게 사고 싶어 했어요. 이 빌라를. 왜? 이렇게 수리된 빌라가 없기 때문에. 1억 9,500에 냈는데 끝내는 1억 8,100에 매매를 했고요. 정리를 해보면 6,800, 정확하게 6,800만원에 낙찰받은 빌라를 3배 뛰게 했죠. 1억 8천만원에 매도를 했던 사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할 때 첫 번째가 경쟁이에요. 경쟁을 줄이고, 두 번째가 수요를 만들고, 세 번째가 수익을 산출한다. 거의 모든 투자자들이 뭐부터 만드냐면 수요부터 만들어요. 안전한 거. 수요를 만들고 경쟁을 줄이거든요. 잘 안 줄어들어요. 근데 경쟁을 줄이고 수요를 만들면 거의 독점화가 되죠. 그래서 경쟁이 없는 물건, 당연히 가격이 많이 내려갔겠죠. 그 물건을 내가 잡아서 어떻게든 수요를 만들고, 수요가 안 만들어지면 포기하고, 다음에 가격을 산출하고, 상품성이 있으면 수익을 산출한다. 그게 이제 일반 투자자의 경매 투자와 틀린 블루존 경매 투자라고 합니다. 일반 투자자는 물건 검색하고 가격 조사하고 상품화 시키죠. 부동산 전화해가지고 이제 상품화 시켜서 뭘 늘리냐면 횟수를 입찰했어. 10번 입찰했는데 낙찰이 하나 됐어. 매도를 해서 수익을 내는 게 저희가 많이 하는 아파트 빌라.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수요를 만들고 횟수를 늘려서 수익을 산출하는 게 일반 경매 투자고요. 블루존이 보통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요. 거의 상위 10%죠. 하기가 되게 힘든 겁니다. 아까 낙찰을 받은 물건처럼 물건의 하자가 있을 수도 있는데 거의 권리의 하자가 많아요. 유치권, 가장임차인, 선순위 권리, 신탁공매, 압류재산 이런 것들이 섞여가지고 이 블루존 안에 들어오거든요. 이런 투자를 배워서 하시면 시간은 오래 걸려도 경쟁이 없어지겠죠. 자, 물건 검색을 하고 하자 분석을 하고 가격 분석을 합니다. 보통 유치권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 조사를 해요. 유치권을 어느 정도 풀면서 상품성이 있는지 수익이 나는지를 같이 조사를 하겠죠. 이 두 가지를 한 달 정도 조사를 하고 현장에 가서 판단을 한 다음에 상품화를 만들어서 입찰을 했을 때 입찰 횟수를 늘리지 않아도 낙찰이 거의 자동적으로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블루존 경매 투자라는 방법이 있고요. 이 방법은 말 그대로 경쟁을 줄이고 수요를 만들고 수익을 산출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투자 디테일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요. 그래서 보통 이런 투자를 배울 수 있는 과정, 블루존 경매 투자반을 9월 달부터 개강을 합니다. 부산 서울에 개강을 하는데
4개월 과정이거든요. 이런 블루존, 특수물건이든 하위 종목이든 내가 경쟁 없이 낙찰받을 수 있는 물건들을 찾고 제가 피드백 해드리고 같이 조사하고 입찰해서 낙찰받고 매도까지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물건으로 도저히 낙찰이 안 된다. 나는 낙찰을 받았는데 남는 게 없다. 경매를 어떻게 해야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블루존 투자 아니면 뭐 단기 투자 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수익까지 실현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블루존 경매 투자 방법과 사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대형 아파트와 가장임차인, 미상임차인이라고 하죠. 대형 아파트와 미상임차인을 결합해서 할 수 있는 투자 방법과 매도 사례를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